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건설 등 내수지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가 113.1포인트로 감소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1%로 가장 많이 줄었고, 기계장비와 자동차, 1차 금속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업과 설비 투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판매,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트리플 마이너스는 작년 7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건설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 수주가 1년 전보다 35% 이상 급감하고 있고,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변동치도 4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 경기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2.6%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에서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2.6%로 집계되면서 1년 전 7.3% 대비 무려 5.3%나 급등했습니다.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12%를 넘어선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대부업체는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며, 여기서까지 연체율이 급등하는 상황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부업 대출 이자도 상승하고 있으며, 대부업 이용자는 72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출산율은 대한민국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 세계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 이후 반토막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8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OECD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던 38개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2년에 절반 이하인 1.5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6명에서 0.78명으로 추락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굉장히 심각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며, 통상적으로 2.1명 정도가 되어야만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젊은 세대가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고, 경제적 독립과 고용시장, 주택시장에서의 정착에 더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까지 대한민국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수준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28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 대비 36조 4천억 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도 심각합니다. 4월까지 64조 6천억 적자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관련 소식도 시장의 기대치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올해 말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준이 최근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최고 5.5%로 동결했고, 새로운 점도표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3번에서 2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연준 위원 19명 중 4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물가 상승세 등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라며, CPI 목표치 2%로 내려온다는 확신 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결정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결정해서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경우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정책 비용 지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던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